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트래킹과 픽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한번 리마인드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앞에서 제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이제 특징, 디지털 마케팅을 이제 이해할 때 고객의 행동과 니즈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에 적합한 맞춤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한번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보통 이제 제가 이커머스 쇼핑몰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쇼핑몰을 좀 생각해 보시면, 고객이 웹사이트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 상품을 보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한 후에 장바구니에 담고 이 결제까지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금과 같은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는 다 면밀하게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이 어떤 상품을 보는지,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가능한 마케팅 활동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고객이 이 장바구니에 원피스를 담아놨어요. 근데 담아놓고 구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10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구매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데이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객에게 장바구니에 특정 물건을 담은 고객들에게 약 9일 정도 되는 일자에 한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장바구니에 담은 그 상품이 곧 매진될 수 있습니다. 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지금 구매하시면 15% 할인 쿠폰을 드릴게요, 라는 이런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맞춤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객의 행동과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파악이 되진 않겠죠. 고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 GPS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GPS 같은 걸 이제 고객의 몸에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우리가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이제 데이터로 트래킹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 고객이 진짜 몸에 GPS 같은 거 심으면 그건 불법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GPS처럼 역할을 하는 친구를 웹사이트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GPS의 역할을 하는 친구를 픽셀이라고 불러요. 네, 이름이 그냥 픽셀인 거죠. 네. 이런 픽셀이라는 친구를 이제 웹사이트에 심어 놓게 되면 고객이 웹사이트에 유입된 이후부터 계속 고객을 쫓아다니면서 고객의 모든 행동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 픽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페이스북에서는 픽셀이라고 부르고, 다른 매체에서는 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용어와 개념 설명할 때 불렀던 리마케팅, 리타게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리타게팅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픽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픽셀이 이 사용자를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웹사이트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광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픽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기기간 전환 측정도 리마케팅의 같은 맥락에서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유럽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어떤 숙소가 있는지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회원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둘러보다가 회사에서 봤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그만 이제 컴퓨터를 끄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근데 퇴근할 때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좀 많이 이용하던 사용자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제 스마트폰을 열고 페이스북 앱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사무실에서 PC에서 보던 그 에어비앤비의 숙소가 광고로 저에게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받은 숙소가 곧 마감될 수 있으니 매진될 수 있으니까 서둘러 결제하세요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볼만한 그런 관광 명소라든지 이런 컨텐츠까지 저에게 노출을 좀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디지털 마케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발전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포인트였는데,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특정 광고를 봤으면 이 똑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만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게 PC일 때는 또 PC에서만. 근데 지금은 이 픽셀이라는 기능 때문에, 이 픽셀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기기를 불문하고 저를 인식하고 저를 쫓아다니고 저에게 맞춤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역할도 픽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픽셀은 저뿐만 아니라 저랑 제가 속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마케터들이 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그 학습 데이터가 이제 누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집행하려고 했을 때 우린 이런 목적으로 광고를 할 거야 라고 페이스북에게 전달을 하면 픽셀이 기존에 운영했던 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그 목표에 맞게 당신의 광고를 최적화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신의 광고를 최적화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역시 픽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유사 타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다이내믹 프로덕트 광고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쿠팡이라든지 쇼핑몰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광고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뭐 원피스를 하나 구매를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원피스와 잘 어울릴 법한 뭐 신발, 핸드백, 모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노출시켜주는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 어떤 원피스를 담아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가격대 사람들이 많이 본 상품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노출시켜주는 광고도 이 픽셀로 인해서 집행이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디지털 마케팅의 총체적인 활동은 결국에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분석이라는 과정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좀 이런 광고 관리단에서 애널리틱스 툴들이 자동으로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주는 기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굉장히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이 데이터들을 픽셀이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픽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리마케팅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